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반수생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바야흐로 반수생의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들 다 방학을 했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반수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수생, 넌 왜 반수를 하려고 하니?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과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라니. 아, 대학 다니던 건 아니고. 합격은 했었고, 이제 반수생들이 이제 보통 합격해놓고는 바로 휴학이 요즘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한 학기 다니면서 휴학 이게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안 되는 학교가 요즘 많이 안 되더라고. 1년은 다녀야 되더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대학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두 번째 뭐 대학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과 4년 동안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반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수생들 조금 조급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동안 해온 거를 한 방에 따라잡아야 되잖아. 굉장히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수생 마인드는 어때야 되느냐? 이 마인드가 사실 성패를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돌아갈 곳은 있을까? 돌아갈 곳이 있나요? 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올해 떨어져도 뭐 난 갈 데가 있으니까. 자퇴가 아니라 휴학이야? 아, 휴학이에요? 그럼 올해 해봤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 마인드는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올해 난 떨어지면 죽겠다. 아니, 죽겠다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갈 곳은 없다. 이 마인드로 가야 돼. 확실하게 학적을 바꾸겠다. 아니면 과를 내 적성에 맞는 곳으로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해야지. 올해 떨어지면 뭐 다시 다니던 대학 가면 되니까. 반수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한 학기 동안 대학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셔보고 대학생활을 좀 즐겨봤을 거 아니야.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일단은.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다 보니까 어차피 갈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는 돌아갈 곳이 없어! 그죠? 없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수생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반수생들이 보면은 군대 갔다 온 거나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멍청이라니. 돌? 비슷해요. 도라루방 비슷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 하루방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와요. 반수생들도 약간 비슷해. 한 6개월 정도 단순히 공부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대학 생활이었잖아. 그러다 보면은 수험 생활을 완전히 잊게 되거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예 애초부터 리셋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수험생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나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다. 수험생이다. 이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싫을 거야. 수험생인 거야. 넌 대학생이야, 수험생이야? 수험생 마인드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친구들이 다 했던 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동안 쭉, 예를 들면 재수생과 비교해보자. 재수생과 반수생. 재수생들이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갇혀있나? 학원에? 하루에 14시간을 하루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들을 다 따라잡으려면 하루에 28시간씩 공부해야겠네. 하루는 24시간인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단기간에 효율이 높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반수생은 효율성이 담보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최소한 하루에 14시간은 공부를 하셔야겠다. 최소로 잡았을 때. 왜냐? 재수생들이 하루에 보통 보면은 일과가 일반적인 재수종합반들을 보면은 아침 8시까지 7시 50분까지 가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14시간이죠.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건데 반수생은.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루 14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14시간 공부하고 있나요? 더 하지. 집에 가서는 그냥 자? 그러면 딱 14시간씩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반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루에 14시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반수생들 국어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반수생은 개념학습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됩니다. 나 수험생 할 때 공부 좀 했어 라고 해도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습니다.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학습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EBS는 최소한 다 씹어먹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EBS 학습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점 감각, 실점하면 안 돼요. 실전 감각. 점수를 잃으면 큰일 납니다. 실점은 점수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실전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 알겠죠? 야, 오타 하나가 엄청난 다른 뜻이 돼버리네. 옛날에 개념학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미음과 니은이 붙어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좀 이상했어 수업할 때. 실점하는 감각을 익혀서는 안 됩니다. 실전 감각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개념학습부터 시작하시고 EBS 다 씹어먹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실전 감각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만 하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반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 최소한으로 압축했을 때 이 강의들만 듣고 시험장에 가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국어 20시간 초단기 완성.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강의죠. 이게 무슨 강의예요? 개념학습 강의예요. 일단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0시간 초합축 강의 아마 모든 종합 강의 중에서 가장 강좌 수가 적은 강의일 거야. 이걸로 일단 개념부터 한번 쫙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어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반수생들은 특히 한 6개월 쉬었잖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작하고 풀면 뭐가 문제게? 시간 안에 절대로 못 풀어. 문제 푸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반수 시작하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나요? 시간 안에 쑥쑥 풀려요? 안 되죠 그게. 시간이 부족해. 한글은 알지. 읽을 수는 읽는데 글이 잘 안 들어와 머릿속에. 그리고 문제 푸는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 타임어택이라고 시간 단축 비법 가르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EBS 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최소한으로 봤을 때 이 세 강의. 이 세 강의 다 합쳐도 한 60강 정도? 그 정도면 끝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시리즈. 사실은 3개가 아니라 4개죠. 하나, 둘, 수특, 수완 4개. 이 4가지를 합쳐도 60강이 안 됩니다. 한 50강 되려나? 이 강의들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 회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모의고사들도 구해가지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너 사실 좀 겁나지 반수생들 들어오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넌 잘하고 있었잖아 재수생으로서. 근데 실력이 뛰어난 반수생이 들어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붙어갖고 이기면 됩니다. 그럼 반수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랑 붙어서 이겨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반수생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 기본 마인드 요거. 학적을 바꿔야 돼. 알겠어요? 학적을 바꿔야 된다. 기왕 시작한 거 다시 실패하고 돌아가면 그 기간이 너무 아깝잖아. 물론 후회가 안 남는다. 뭐 이런 마음이면 괜찮긴 하겠는데 반수 실패하고 나면 후회가 남어. 후회가 남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학적을 바꾼다. 반수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해서 학적 바꾸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반수생들은 내년에는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대학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족스러운 다시는 학적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자, 반생들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